문자의 사용. 지난 프리스터디 강의에서는 수천 년 전부터 전해져 오던 수학적 지식은 지금과 같은 수식이 아니라 문장으로 쓰여져서 후대로 전달되었지요. 그러다가 3세기에 들어서 드디어 수학적 지식의 전달 방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출발점이 그리스의 디오판토스였습니다. 디오판토스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문자를 이용하여 수식을 나타내기 시작한 이후 약 1400년 동안 우리의 선조들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양의 수식이 정착하게 되었다고 했지요.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선조들이 열정적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 수식의 간편성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선조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룩한 결실을 바탕으로 문자를 이용하여 수식으로 나타내는 과정에 대하여 공부해 볼까요? 문자를 사용한 식이란 문자를 사용하여 수량 사이의 관계를 간단히 나타낸 식을 의미해요. 문자를 사용한 식에서 자주 나오는 수량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대형마트에 가서 여러 개의 물건을 구입할 때 계산대에서 같은 물건이 여러 개가 되면 하나씩 일일이 바코드를 찍지 않고 하나만 인식시킨 후 그 개수만큼 곱해서 계산하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그래서 물건의 값은 물건 한 개의 값의 개수를 곱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내 자루의 볼펜을 산다고 했을 때 한 자루의 볼펜이 500원이라면 내 자루의 값은 500원 곱하기 4는 2000원이 되며 한 자루의 볼펜이 800원이라면 내 자루의 값은 800원 곱하기 4는 3200원이 되며 한 자루의 볼펜이 1000원이라면 내 자루의 값은 1000원 곱하기 4는 4000원이 되고 이때 한 자루의 볼펜이 네모원이라면 내 자루의 값은 네모원 곱하기 4가 됩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모르는 값을 네모 등의 도형으로 표시를 했으나 중등 수학에서는 모르는 값을 미지수라고 해서 문자를 이용하여 표현해요. 문자인 미지수는 알파벳 A, B, C나 X, Y, Z로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미지수를 X라고 할게요. 그래서 네모 대신 문자 X를 사용하여 나타내 볼까요? 한 자루의 볼펜이 X 원이라면 내 자루의 값은 X 곱하기 4원이 됩니다. 여기서 X를 미지수라고 하고 미지수란 아직은 모르는 수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수라고 했죠. X의 자리에 500, 800, 1000 등의 숫자에서 어느 수가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미지수라고 해요. 이번엔 내 자루의 볼펜의 값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숫자가 계속 바뀌는 부분이 있고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나요? 500, 800, 1000 등의 가격은 변하지만 4가 되는 개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 X는 500, 800, 1000 등의 숫자로 변할 수 있으므로 이를 변하는 수, 즉 변수라 부르고 여기에 곱해진 4는 변하지 않는 수이므로 이를 상수라고 불러요. 변수인 X의 자리에는 어떠한 수를 대신 집어넣을 수 있지만 상수의 자리에는 변할 수 없으므로 원래 있던 수 그대로 있어야 해요. 변수와 상수에 대한 개념이 구분이 되나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배울 함수 부분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또한 미지수 X를 사용한 내 자루의 볼펜 가격인 X 곱하기 4원을 일반화된 표현이라고 해요. 미지수 X의 자리에 어떠한 수가 주어지더라도 그 전체의 가격을 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물건을 구입할 때 거래하는 패턴도 시대에 따라 변하게 마련인데 근래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카드나 휴대폰으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거스름 돈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도 현금으로 거래를 할 때는 남은 돈을 거슬러 받는 경우가 있지요. 따라서 현금으로 계산할 때의 거스름 돈은 지불할 금액에서 물건의 값을 빼면 됩니다. 앞에서 볼펜 4개를 3,200원에 사고 만원을 지불했다면 받게 될 거스름 돈은 만 빼기 3,200은 6,800원이 되고 마찬가지로 물건의 값이 4 곱하기 X원이고 만원을 지불했다면 받게 될 거스름 돈은 만 빼기 4 곱하기 X원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여러분이 자주 보게 될 유형인 속력, 시간, 거리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볼게요.
기본 공식인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고 이 기본 공식을 변형하여 속력과 시간의 자리를 바꾸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고 또한 이 기본 공식을 변형하여 분모를 곱하면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이 중에서 기본 공식이 되는 속력을 기준으로 하여 변형해서 만들어지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해요. 그럼 중요한 속력에 관하여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속력의 의미는 기본 공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어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요. 속력이 시속 100km라면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100km임을 나타내고 2시간 동안에는 200km, 3시간 동안에는 300km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속력의 단위에는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초속과 1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분속과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는 시속이 있어요. 읽을 때는 각각 미터 퍼 세컨드, 미터 퍼 미니츠, 킬로미터 퍼 아워로 읽으면 됩니다. 즉, 시간의 단위에 따라 이동하는 거리를 단위에 알맞게 정해둔 거예요. 특히 속력의 단위를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이유는 속력의 단위에 속력을 구하는 공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킬로미터 퍼 아워를 분수꼴로 고치면 아워분의 킬로미터이므로 따라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됨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나중에 방정식에 활용해서 자주 보게 되므로 이를 외우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거리, 속력, 시간을 줄여서 거속시라 하는데 아래 그림의 모양이 마치 무당벌레처럼 생겨서 무당벌레 공식이라고도 해요. 거속시의 세 부분에서 구하고자 하는 값을 가렸을 때 남아있는 두 개의 위치에 따라 위, 아래가 남아있으면 나누기의 형태로 남아있는 두 개의 값을 분수의 형태로 읽으면 되고 좌, 우가 남아있으면 곱하기의 형태로 남아있는 두 개의 값을 곱해서 읽으면 됩니다. 선생님과 같이 각각의 공식을 적용시켜 볼까요? 먼저 속력을 구하려면 세 부분 중에서 속력을 가렸을 때 남아있는 거리와 시간은 위와 아래에 있으므로 나누기의 형태가 되고 따라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며 다음으로 시간을 구하려면 세 부분 중에서 시간을 가렸을 때 남아있는 거리와 속력은 위와 아래에 있으므로 나누기의 형태가 되고 따라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가 되고 마지막으로 거리를 구하려면 세 부분 중에서 거리를 가렸을 때 남아있는 속력과 시간은 좌우에 있으므로 곱하기의 형태가 되고 따라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헷갈리지 않아서 간편하게 공식을 외울 수 있어요. 백분율이란 수를 백과의 비로 나타낸 것으로 단위는 퍼센트를 사용해요. 즉, 100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란 어떤 기준량에 대하여 100 중에서 20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때 백분율은 비율을 뜻하므로 반드시 기준량이 제시되어야 해요. 그래서 어떤 기준량의 100분의 20이 되므로 기준량 곱하기 100분의 20이 됩니다. 여기서는 기준량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다음은 기준량이 제시된 경우를 살펴볼게요. 1000원의 20%는 기준량인 1000원 곱하기 100분의 20으로 즉 1000원 중에서 100 중에 20의 비율이 되며 500개의 30%는 기준량인 500개 곱하기 100분의 30이며 Xg의 10%는 기준량인 Xg 곱하기 100분의 10이고 200g의 X%는 기준량인 200g 곱하기 100분의 X가 됩니다. 할푼리는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할은 10분의 1을, 푼은 100분의 1을, 리는 1000분의 1을 의미해요. 백분율과 마찬가지로 할푼리도 비율이므로 반드시 기준량이 제시되어야겠죠. 3할은 어떤 기준량에 대하여 10 중에서 3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기준량 곱하기 10분의 3이 되며 2푼은 어떤 기준량에 대하여 100 중에서 2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기준량 곱하기 100분의 2가 되며 1, 2는 어떤 기준량에 대하여
1000 중에서 1의 비율을 차지하므로 기준량 곱하기 1000분의 1이 되고 3할 2푼 1, 2는 어떤 기준량에 대하여 10분의 3 더하기 100분의 2 더하기 1000분의 1이 되므로 즉 기준량 곱하기 0.321이 됩니다. 기준량이 제시된 경우를 살펴보면 1000원의 3할은 기준량인 1000원 곱하기 10분의 3으로 즉 1000원 중에서 10 중에 3의 비율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참고로 1할은 10 중에서 1을 차지하는 비율이고 즉 100 중에서는 10만큼을 차지하게 되므로 따라서 10%를 나타냅니다. 어떤 음식이 있을 때 평소에 싱겁게 먹던 사람은 짜다고 말할 수 있고 짜게 먹던 사람은 싱겁다고 말할 수 있어요. 같은 음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다른 평가가 나올 수가 있죠.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금물의 짠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이 농도예요. 소금물의 진하기를 나타내는 농도는 소금과 물을 섞은 소금물에 대하여 그 안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백분율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농도 공식은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으로 나타내고 단위는 %를 사용해요. 또한 이 식을 변형하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가 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 두 가지의 공식이지만 여기서 농도 공식은 농도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외우기가 쉬워요. 하지만 소금의 양 공식은 헷갈려서 외우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소금의 양 공식은 외우지 말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식을 익혀두면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특히 소금물의 농도에 관한 모든 문제는 농도 공식이 아니라 소금의 양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해요. 먼저 농도를 구하는 예를 살펴볼까요? 물 80g과 소금 20g을 섞으면 소금물 100g이 되고 농도는 얼마일까요? 농도란 소금과 물을 섞은 소금물 100g 중에서 소금 20g의 비율이므로 100분의 20이 되고 또한 단위가 100분율이므로 따라서 100분의 20 곱하기 100이 되고 약분하여 계산하면 20%가 됩니다. 이번엔 물 150g과 소금 50g을 섞으면 소금물 200g이 되고 농도는 얼마일까요? 소금과 물을 섞은 소금물 200g 중에서 소금 50g의 비율이므로 따라서 200분의 50 곱하기 100이 되고 약분하여 계산하면 25%가 됩니다. 다음은 소금의 양을 구해볼까요?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지 말고 소금의 양을 계산하는 원리를 설명할 테니 잘 따라해보세요. 소금물 100g, 농도가 10%인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에서 강의한 백분율의 의미를 연상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백분율은 반드시 제시된 기준량에 대하여 100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했었죠. 농도의 단위가 백분율이므로 이를 활용하면 공식 없이 간단히 소금의 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의 양은 기준량인 100g에 대하여 농도가 10%이므로 즉 소금물 100g 중에서 10%가 소금의 양이 됩니다. 따라서 100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고 약분하여 정리하면 소금의 양은 10g이 됩니다. 이번엔 소금물 300g, 농도가 15%인 소금물에 녹아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면 소금의 양은 기준량인 300g에 대하여 농도가 15%이므로 즉 소금물 300g 중에서 15%가 소금의 양이 됩니다. 따라서 300 곱하기 100분의 15가 되고 약분하여 정리하면 소금의 양은 45g이 됩니다. 다음은 평균으로 여러분에게 익숙한 개념이죠?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했을 때 각 과목의 평균 점수가 나오죠. 이때 평균의 개념이 등장해요. 그래서 평균이란 수의 총합을 수의 총 개수로 나눈 값이고 수의 총 개수분의 수의 총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수 24와 32의 평균을 구하면 총합을 총 개수로 나누면 되므로
평균은 2분의 24 더하기 32가 되겠네요. 자릿수에 관한 문제. 다음과 같은 두 자리의 자연수를 읽어볼까요? 54라고 있죠. 그 의미는 10이 5개, 1이 4개가 있다는 거죠. 즉, 50은 5 곱하기 10이고 4는 4 곱하기 1이 되므로 따라서 54는 5 곱하기 10 더하기 4가 됩니다. 이번엔 세 자리의 자연수를 읽어볼까요? 723이라고 있죠. 그 의미는 100이 7개, 10이 2개, 1이 3개가 있다는 거죠. 즉, 700은 7 곱하기 100, 20은 2 곱하기 10이고 3은 3 곱하기 1이 되므로 따라서 723은 7 곱하기 100 더하기 2 곱하기 10 더하기 3 곱하기 1이 됩니다. 이를 정리하면 두 자리의 자연수 A, B는 A 곱하기 10 더하기 B가 되고 여기서 곱셈의 교환 법칙이 성립하므로 10 곱하기 A 더하기 B가 되고 잠시 후에 배우게 될 숫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의 기호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간단히 10A 더하기 B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 자리의 자연수 A, B, C도 A 곱하기 100 더하기 B 곱하기 10 더하기 C가 되고 곱셈의 기호를 생략하면 간단히 100A 더하기 10B 더하기 C가 됩니다. 여기서 선생님이 문자에 네모를 그려놨죠? 그 이유는 네모가 없는 문자는 문자의 곱셈을 의미하므로 자릿수 문제임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생님이 네모를 일부러 그려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배우게 될 자릿수에 관한 문제에서는 문자가 반드시 포함이 되므로 선생님처럼 네모를 그려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다음은 문자와 식에 자주 언급되는 공식을 나열했어요. 초등 수학에서 배웠으므로 기본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이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배웠지만 어차피 나누기를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해야 하므로 선생님이 제시한 공식으로 기억하세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이고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2개씩 있으므로 다음과 같아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가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할 때 공식을 외워서 푸는데 사다리꼴의 원리를 이해하면 외우지 않고도 구할 수 있어요. 사다리꼴을 대각선으로 자르면 삼각형이 2개 만들어지죠. 그래서 삼각형 2개의 넓이의 합을 이용하면 쉽게 구해지는데 이때 두 삼각형의 높이가 서로 같으므로 두 삼각형의 밑변의 합이 사다리꼴의 아랫변과 윗변의 합과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곱셈 기호의 생략. 수와 문자,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의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낼 수 있어요. 곱셈의 기호를 생략하여도 수식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수식이 훨씬 간단해지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곱셈의 기호를 생략하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먼저 수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의 기호를 생략하면서 수를 문자 앞에 쓰면 돼요. 2 곱하기 a는 2a가 되고 b 곱하기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5b로 간단히 나타내요. 문자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의 기호를 생략하면서 알파벳의 순서대로 쓰면 돼요. x 곱하기 z 곱하기 y는 xyz가 돼요. 같은 문자의 곱에서는 곱셈의 기호를 생략하면서 앞에서 배운 거듭 제곱의 꼴로 나타내면 돼요. x 곱하기 y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y는 x제곱 y 세제곱이 돼요. 괄호가 있는 곱에서는 곱셈의 기호를 생략하면서 수를 괄호 앞에 적으면 돼요. 괄호 a 더하기 b 괄호 곱하기 7은 7 괄호 a 더하기 b 괄호가 되고 a 곱하기 괄호 x 더하기 y 괄호 곱하기 3은 3a 괄호 x 더하기 y 괄호가 돼요. 1 곱하기 문자와
-1 곱하기 문자에서는 숫자 1을 생략할 수 있어요. 1 곱하기 a는 먼저 수와 문자의 곱에서 곱셈의 기호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1a가 되고 또한 숫자 1은 생략할 수 있으므로 a가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1 곱하기 a를 1a라고 적으면 안 돼요. 반드시 숫자 1을 생략해야 하므로 가장 간단한 경우인 a가 답이 됩니다. -1 곱하기 b도 마찬가지로 곱셈의 기호와 숫자 1을 생략하면 -b가 되겠지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 1은 생략할 수 없어요. 0.1 곱하기 a에서 곱셈의 기호와 숫자 1을 생략하여서 0.a라고 적으면 안 돼요. 숫자 0.1은 숫자 1이 아니어서 생략할 수 없으므로 곱셈의 기호만 생략해서 0.1a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의 숫자 1은 10분의 1을 의미하기 때문에 1이 아니죠. 그래서 소수점 아래에 있는 숫자 1은 생략할 수 없어요. 참고로 2분의 1 곱하기 a를 간단히 나타내 볼까요? 먼저 곱셈의 기호를 생략할 수 있겠죠? 2분의 1a가 돼요. 여기서 2분의 1a에서 분자가 숫자 1이면 생략이 가능하죠? 그래서 생략하면 분자가 왠지 좀 허전하죠? 문자 a를 분자로 위치시키면 2분의 a가 됩니다.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a를 간단히 나타내면 2분의 1 a로 쓰거나 2분의 a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는 둘 다 가능한 표현이므로 쓰기가 편한 것으로 사용하면 돼요. 수 곱하기 수에서는 곱셈의 기호를 생략하면서 숫자 사이의 가운데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는 정식적인 수학적 표현은 아니지만 계산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용하곤 해요. 수와 수의 곱에서 곱셈의 기호를 생략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곱셈의 본래 의미와 달리 새로운 자리의 숫자가 되지요. 그래서 곱셈의 기호를 생략하는 대신 가운데 점을 찍어서 곱셈의 의미를 표시한 거예요. -3 곱하기 4에서 곱셈을 생략하면 -34가 되므로 곱셈의 기호를 생략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 점을 찍어서 간단히 표현하기도 해요. 나눗셈 기호의 생략. 이전의 강의에서 유리수의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 후 뒤의 수는 역수를 취하여 계산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문자가 포함된 나눗셈에서도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 후 뒤의 수는 역수를 취하여 간단히 하거나 바로 분수의 꼴로 바꾸면 돼요. a 나누기 b는 a 곱하기 b분의 1로 하거나 b분의 a로 나타내면 돼요. 단, 나눌 때 b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a 나누기 1에서 1분의 a로 나타내지 않고 간단히 a로 표현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a 나누기 -1도 -a로 나타내면 됩니다. 이때 분수로 된 문자식으로 나눌 때 역수를 이용하는 과정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x 나누기 4분의 3, y를 곱셈으로 고치면 x 곱하기 3분의 4, y로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부분이 틀렸을까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고친 후 뒤의 수는 역수를 이용했으니 맞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들죠? 그런데 역수를 고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은 숫자만 역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 딸려있는 문자도 같이 역수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끝에 있는 문자 y는 분자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4분의 3y가 되며, 이제 곱셈과 역수를 취하면 따라서 x 곱하기 3y분의 4의 꼴이 되어야 해요. 이는 고학년으로 올라가더라도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므로 확실하게 개념이 정리가 되어야 해요. 식의 값에서 대입은 대신 집어넣는다는 의미의 한자어예요. 이때 무엇을 집어넣느냐인데 문자의 자리에 숫자를 대신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넣는 것이라는 말은 가게에서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듯이 서로 교환을 한다는 말이고, 또한 교환이 가능한 이유는 서로 같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에요.
수학에서도 서로 같지 않으면 절대로 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대입이란 문자를 포함한 식에서 문자를 어떤 수로 바꾸어 넣으라는 것을 뜻해요. 식의 값이란 식의 문자에 어떤 수를 대입하여 계산한 값을 말해요. 앞에서 수와 문자의 곱에서 곱셈의 기호를 생략해서 간단히 나타냈었죠. 그런데 주어진 식에 대입할 때 생략된 곱셈의 기호를 다시 적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 a가 3일 때 4a 빼기 7의 값을 구하면 a와 3은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의미로 a와 3을 서로 교환한다는 것이 대입이에요. 4a 빼기 7에서 a의 자리에 3을 대신 넣으면, 즉 대입하면 생략된 곱셈의 기호를 다시 적어서 4 곱하기 3 빼기 7은 12 빼기 7은 5가 됩니다. 이때 계산하여 나온 결과인 5가 식의 값이 되어 앞으로의 중등 수학에 필요한 계산의 50% 정도가 대입에 관한 문제이므로 다양한 대입을 익히고 나면 중등 수학에서 필요한 계산의 50%는 정복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숫자를 대입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 음수를 대입할 때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해야 하며, 둘째, 거듭 제곱 꼴의 문자의 수를 대입할 때 부호에 주의해야 하고, 셋째, 분모의 자리에 분수인 수를 대입할 때 분자와 분모를 곱의 형태로 분리하여 역수의 곱의 꼴로 변형을 한 후 본래의 수인 분수를 대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수를 대입하면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도 학생들이 실수를 자주 해서 틀리게 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해요. 예를 들어 a가 -3일 때 a의 제곱 빼기 3a 빼기 8의 값을 구하면 a의 자리에 -3을 대신 넣으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되고, 대입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서 음수인 경우는 반드시 괄호를 사용하여 대입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괄호를 쳐주면 다음과 같고, 또한 거듭 제곱에서는 부호에 주의하라고 했어요. 음수가 포함된 식에서 지수가 짝수이므로 바로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고쳐서 계산하면 9 더하기 9 빼기 8은 따라서 10이 됩니다. 이번엔 분모의 자리에 대입하는 수가 분수일 경우에 대해 알아볼까요? a가 -2분의 1일 때 -a의 세제곱 빼기 -a분의 4 빼기 7의 값을 구하면, 먼저 분모에 있는 a의 자리에 분수인 -2분의 1을 대입하면 아주 복잡한 식이 되어버리죠. 이러한 모양은 번분수라 하여 고등수학에서 다루게 되지만 지금은 복잡한 번분수의 모양을 만들지 말고 주의사항의 세 번째 유형을 이용하여 역수의 곱으로 변형하여 간단히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인 a분의 4를 숫자와 문자를 분리하여 4 곱하기 a분의 1로 바꾸어야 해요. 또한 a의 자리에 -2분의 1을 대입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이 a분의 1이므로 a의 역수를 이용해야 해요. a가 -2분의 1이므로 역수인 a분의 1은 -2가 되고, 따라서 a의 자리에는 -2분의 1을, a분의 1의 자리에는 -1을 대신 넣으면 다음과 같고, 음수를 대입하므로 반드시 괄호가 필요하겠죠? 먼저 거듭 제곱을 계산하면 음수의 세제곱이므로 부호는 마이너스가 되고, 이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이므로 부호를 고쳐서 계산하면 8분의 9가 됩니다.